안녕하세요.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존리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. 유튜브에서나 뭐 TV에서나 보던 존리 대표를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 같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솔직히 강연 내용 자체는 늘 듣던 내용이라 뭐 새로운 것은 없었는데 강연 후에 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이때 좀 나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했어요.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했는데요. 제가 대표님의 이 주식은 정말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서 이제 모으는 거라는 이 철학에 정말 감동받아서 실제로 4, 5년 동안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할수록 이게 10년 정말 20년 계속 주식을 사 모을 이런 기업은 국내보다 해외, 이 글로벌에 더 많은 게 좀 사실 아니냐. 근데 존리 대표님은 예전부터 국내 기업이 더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뷰가 아직도 변함없는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어요. 존리 대표 앞에서 하려니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. 이 존리 대표는 다들 이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만 사길 원한다면서 이 한국 주식은 안 될 거야라는 좀 비관을 한다고. 근데 자기가 볼 때 한국 주식은 아직도 너무 싸고 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.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해야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죠. 보통의 인간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겠지만 저는 한 번 더 집요하게 질문을 했어요. 이 주변을 보면은 한국 주식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다 이제 한국 주식만 좋다고 한다. 사람들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국내에 이 부동산 그리고 국내 주식 이 두 가지에 몰빵돼 있는데 조금 더 이 글로벌한 자산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이 저출산이나 그리고 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노인 세대 부양에 대한 사회와 후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. 장기적으로 이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암울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집요하게 물었죠. 여기서 대표님이 답변이 약간은 삼천포로 빠졌어요. 좀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국내냐 뭐 해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이 좋은 기업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. 근데 이제 조니 대표님 생각으로는 한국 기업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가격도 싸다고 하셨어요. 한국 기업의 이제 주가가 싼 이유는 그 주주에게 좀 인식하잖아요. 이런 기업 문화나 그리고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그 리스크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점차 해결될 거다.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 부동산만 좀 너무 집착하고 이 주식 투자를 너무 좀 등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변화가 시작되면은 충분히 이 국내 이 주식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.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납득하기는 좀 힘든 답변이었는데 조니 대표가 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이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. 근데 이게 무조건 뭐 안 좋고 뭐 해외 주식이 좋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고 강연장에 또 이 메리츠 운용 관계자들도 있고 이 메리츠 운용의 또 펀드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이시거든요. 아무래도 좀 자유롭지 않죠.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이제 얼마 전 결혼했던 청년이었는데요. 조니 대표님의 정말 10년, 20년 주식을 사서 이 모으는 게 정말 좋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만약에 투자하면은 한국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자기도 주식 투자하는 거 다 처분해서 이제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마련했으니까 결혼했지. 만약에 대표님 말씀처럼 월세 살면서 이 주식에 투자하면은 자기는 결혼 못했을 거라는 거죠. 조니 대표가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질문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. 자기 아내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 하는데 좀 웃음이 터져 나왔죠, 다들. 조니 대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에 집착한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. 이 집은 그냥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나 투기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수단인 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. 예전에 존 대표가 이 월세 살면서 이 주식 투자하라고 했다가 유튜브에서 99% 댓글이 다 욕이었다는 거예요. 이게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좀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. 집을 살지
매수할지 아니면은 이 월세에 살지 이 판단하는 게 5% 룰이란 걸 설명해 주셨어요. 이게 그 1년치 그 월세 렌트비가요. 만약에 이 집값의 5% 미만이면은 그러면은 월세 사는 게 낫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존리 대표가 사는 아파트에 지금 그 매매가가 20억이래요. 20억이 넘는데 20억의 5%면 이게 1억이죠. 그러니까 1년 렌트비가 1억 미만이면은 그냥 월세 사는 게 나은 거예요. 근데 거기 지금 월세가 300만 원이니까 1년으로 하면은 3,600만 원이죠. 그러면 1억보다 훨씬 싸잖아요. 뭐 이 5% 룰에 의하면은 이 월세는 지금 매매가보다 거의 3배 이상 싼 거예요. 바꿔 말하면 매매가가 3배 이상 비싼 걸 수도 있죠. 그래서 당연히 존리 대표는 20억 아파트를 내가 사는 것보다는 월세 살면서 나머지 돈으로 이 주식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. 한국은 월세가 싸다는 거예요. 근데 이는 물론 과거 한국의 엄청난 가격 상승률이나 그리고 지금 저금리잖아요. 그 대출 이제 레버리지를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긴 한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 많이 하거든요, 여기에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월세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법조차 모르고요. 특히 이 여성분들의 파워가 센데 여성분들이 금융 쪽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나 어디 아파트 산다는 약간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에선 힘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뭐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.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결혼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괜찮은 집을 이제 마련하느라 지금 잘 투자하고 있는 이 수익형 부동산이나 특히 이 주식 투자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 존리 대표의 이런 투자 어떤 철학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여자분들이 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. 존리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가 1번은 금융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. 금융 문맹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그 두 번째는 이 청년들의 창업가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. 사람들이 다 공무원만 되려고 하잖아요. 이거 좀 안타깝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. 여성들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.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이 금융 문맹이랑 청년 창업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. 존 대표는 이제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 월급을 받으려는 이게 노예죠, 노예, 자본의 노예.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취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싼 가격에 이 훌륭한 인재들을 너무 손쉽게 채용하고 부릴 수 있는 거죠. 대표님 이제 누구 밑에 들어가서 어디 회사의 이 직원이 될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사업을 하거나 혹은 이 자본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. 뭐 미국의 뭐 구글이나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아마존이나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이 창업자 청년이요 빈손에서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. 내가 이 창업을 할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뭐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 회사에 이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. 사실 자본가가 이 사회의 제일 큰 상위 포지션이거든요. 이 다음에 뭐 기업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에 소비자가 있겠죠. 대부분은 직원이나 소비자에 머물러 있지만 이 자본가와 이 기업가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해요.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 존리 대표는 한국에 대한민국에 너무 금융 문맹들이 많다, 심각하다. 그래서 이쪽에 교육하는데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.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수학학원 말고 영어학원 말고 금융학원을 차리라는 거죠. 저도 3년 안에 이 은퇴해서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목표인데요. 진짜 이걸 누렸다고 해도 이게 뭐 매일매일 백수처럼 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은 뭔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또 돈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요. 좀 보람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약간 이 금융이나 혹은 존니 대표 말대로 이 투자 관련해서 좀 코치해주는 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뭐 그 전에 재투자부터 잘 해야겠죠. 그 연금저축이랑 그리고 퇴직연금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나라에서 이제 그 직장인들의
안정적인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사실 만든 제도거든요. 근데 이게 이거가 아니고 오히려 은행이나 그리고 보험사에 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. 이거 정말 100% 맞거든요. 왜냐하면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이 90% 정도가 그냥 은행이나 이 보험사에서 원리금 보장 1%로 그냥 운영되고 있어요. 수익률은 1%인데 수수료도 엄청 많이 떼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은행이나 보험사가 바꾸려는 그 의지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안 바꿔도 가만히 앉아서 정말 이 손쉽게 수수료로 이 돈 장사 잘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후진적인 한국의 이 금융 시스템을 이게 원망만 할 거 아니잖아요. 우리 스스로 우리 연금이나 이 퇴직연금 이거를 잘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질문자는 레이달리오의 이 사계절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인가 이걸로 투자한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조니 대표는 이거는 진짜 그 돈 많은 이 부자들을 위한 거다.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으로 이렇게 뭐 너무 분산해서 투자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셨어요. 뭐 금이니 뭐 채권이니 원자재니 이런 거 말고 그냥 풀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은퇴까지는 20년, 30년 많이 남았잖아요. 이게 장기간 투자할 때는 주식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죠.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자산 배분을 좀 고려해 보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금은 일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못 박으셨는데요.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비트코인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무래도 이제 펀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펀드 고를 때는 이 매매 그 회전율이랑 그리고 이 수수료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. 이 매매 회전율은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이 펀드가 주식을 사고 팔았냐는 어떤 그 지표인데요. 이 매매 회전율은 이제 운용사가 정말 장기적인 이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혹은 단기 매매로 이제 수수료 장사만 하느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보통 이 매매 회전율이 낮은 자산운용사가요. 이 수익률은 또 높아요. 전통적으로 이 메리츠 자산운용 조니 대표가 계신 그리고 강반천 회장의 에세플러스가 이 매매 회전율이 낮거든요.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이 둘이 수익률도 가장 높죠. 뭐 이 두 분이 직접 펀드를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 두 분의 이 투자 철학이 조금 영향을 끼쳤겠죠. 그 수수료도 중요한데 이 투자자들이요. 이 펀드에 투자할 때 이 운용사가 있잖아요. 이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인력한테 가는 이 운용 보수 말고요. 이 중간에서 이 판매하는 애들이 먹는 판매 수수료가 있거든요.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가입하면은 은행이 중간에 수수료를 다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메리츠에서 최초로 이걸 없애버렸어요.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걸 다 없애버렸는데 덕분에 금융업계에 적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. 기득권들은 당연히 이런 걸 싫어하겠죠. 최근에 사실 주식 뭐 직접 투자나 혹은 ETF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펀드 같은 거는 완전히 찬밥 지급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좀 너무 좀 낙후돼 있고요. 그리고 이 수수료나 직접 투자 대비 좀 변변치 않은 낮은 성과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정시 펀드가 정말 이 주식 직접 투자나 ETF에선 불가능한 정말 강력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. 제가 나중에 이거 추가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. 결과적으로 조니 대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극단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산운용사 이 대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완벽히 자유로운 어떤 조언을 하기 힘들지만 저는 이 투자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명쾌하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 능력만큼은 최고신 것 같아요. 다 아는 내용인데 계속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. 당장 내일 혹은 뭐 몇 개월 뒤 혹은 뭐 1, 2년 뒤에 뭐 몇십 프로 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. 10년, 20년, 30년 뒤에 100배 혹은 200배, 심지어 500배 이렇게 돈을 불리는 게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거든요, 진짜. 좋은 주식을 사서 그 모으면 돼요. 그러면은 이게 끝이거든요. 저는 존리 대표의 그 진심도 좀 느껴졌어요. 나는 부자들에게 관심 없어. 부자들은 알아 잘 사니까.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아이들, 그리고 청소년들,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금융에 대해서 좀 깨우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좀 금융 강국이 되는 거를 꿈꾼다고 하는데요. 저는 좀 이런 게 좀 많이 와닿았더라고요. 일부에서는 이 존리 대표가
결국 그 펀드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수십 년 동안 이 수수료만으로 손쉽게 돈 장사했던 뭐 은행이나 이 보험사 같은 이 기득권 이 금융사들보다는 정말 100배, 1000배 훌륭하신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.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솔직히 투자 문화가 바뀌지 않았어요. 부동산은 불패다. 그죠? 그리고 주식은 아직도 도박이나 좀 투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좀 아직도 있죠. 하지만 점점 저는 좀 변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그 주택의 그 총 시가총액을 보면요. 한 5,500조로 추정되거든요. 이 중에 딱 10%, 550조만요. 이 돈이 주택에 있지 않고 이제 해외 자산 시장에 만약에 투자돼서 만약에 10% 수익만 내면은 그러면 55조잖아요. 그쵸?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핸드폰 막 팔아서 번 당기 순이익이 26조거든요. 그러면은 이 해외 자산에 투자해서 버는 돈이 삼성전자 순이익의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꼭 수출이 애국이 아니에요. 이 해외의 알짜 기업의 투자도요. 더 큰 애국이 될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를 기존의 기득권인 은행이나 이 보험사가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들은요.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대출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럴수록 좋아하거든요. 국민들이 그냥 금융 문맹으로 남아서요. 지금처럼 손쉽게 이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기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. 그래서 존리 대표 말대로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는 1번 금융교육이고요. 그리고 2번째는 청년들의 창업가 정신. 그리고 3번째는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. 그래서 그 존리 대표 바램처럼 이 대한민국이요.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길 소망하고요. 저와 이 소박한 이 영상들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오늘 영상을 좀 마칠게요. 결론은 존리 대표 짱짱맨입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